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만만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웃을 때가 아니죠? 그쵸. 그렇다고 제가 침울하게 여러분 시험 얼마 안 남아서 어떡해요? 라고 해서 인사드릴 순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 시간 이제 현대 운문 어떻게 해결할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최근에 치러진 지방직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대한 풀이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답을 효과적으로 맞힐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문제풀이 이제 과정 안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연습이 잘 되면 생소하고 낯선 작품,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작품이 나와도 다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이제 시험 직전이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치러진 지방직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지방직 시험 보신 분들도 꽤 많아서 이제 문제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현대시 문제입니다. 김소월의 작품인데 김소월의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 필요 없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봤다 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낯선 작품, 아무리 어려운 작품,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작품 안에서도 우리가 일단 답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답을 맞힐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제 시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든지 간에 시라는 거는 시적 상황과 정서의 맥락을 알아야지만 다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시적 상황. 상황이라는 말 좀 감이 잘 안 오세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챙기셔야 돼요. 그게 이제 잘 또 정리가 안 되면 서술어들을 또 연결해 보시면은 시적화자가 뭘 하고 있는지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안에서 정서가 어떤지, 정서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세요? 기분이 어떤지, 어떤 마음인지 이것도 어려우세요?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기분이 좋으면 왜 그렇고 기분이 나쁘면 왜 그렇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우울하면, 울적하면, 뭔가 고독하면, 슬프면, 애상적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헤아리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작품에 대한 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김소월의 작품에 대한 풀이는 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만 말씀을 드릴게요.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 심해산골 영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여러분 1년 어떻게 정리하시면 됩니까? 시적 화자가요, 새가 운다고 하고 있어요. 다 이건 시적 화자가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시적 화자가 선생님 새가 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가 운다. 새가 운다. 지금 그러면 새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어디선가 새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새 지저귀는 소리, 새 우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어디서 새가 우네? 그거예요. 끝이에요. 그 다음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눈. 글쎄요. 눈이라는 어떤 소재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 아직은 모르죠. 하지만 눈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시적 맥락에 따라서.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지 눈이 어떻게 해석될지가 보일 것 같아요. 오늘도 하룻길은 7, 80리, 돌아서서 60리는 가기도 했어. 하룻길에 7, 80리 간대요. 우리가 구체적인 거리 단위를 몰라도 꽤 많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이 가요. 그리고 돌아서서 60리는 가기도 했어. 꽤 항상 많이 가요. 어딘가를 많이 가요. 그러면 이언 어떻게 정리합니까? 세련되게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시적 화자가 어딘가를 항상 많이 가요. 시적 화자가 어딘가를 항상 많이 이동해요. 많이 이동한다라는 상황이 잡혔으니까 요 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죠? 시련의 역할을 하겠죠. 우리가 뭐 커피숍 같은 데 있을 때 이제 눈이 내리면 뭐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눈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막 서정적으로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어딘가에 이동하고자 할 때 눈은 그저 방해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의 역할을 합니다. 뭐 시적 화자가 새가 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딘가 굉장히 많이 이동하는 처지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과 처지에서 뭐 여행을 즐기는 시적 화자라서 뭔가 굉장히 즐거워하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걸 즐겨하고 이런 느낌일까요? 군무원 제국 커리큘럼만 따라오세요. 불귀, 불귀, 다시 불귀. 불귀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셔도 사실 되는데 한자가 있잖아요.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삼수갑산, 우리 한자성어 공부할 때 많이 공부했죠. 굉장히 험한 곳, 험한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삼수갑산, 사나이 속이라 이지련만 15년 정부를 못 잊겠네.
여러분 지금 구체적인 뜻을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강 쭈루룩 읽어나갈 때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의 심층적인 내용을 한 100%라고 한다면 50%만 살짝 이렇게 읽어내는 정도로만 제가 해석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뭔가 잊지 못해. 15년 정분. 이거는 뭐 인간적인 정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소회, 뭐 인간적인 정을 잊지 못해요. 인간적인 정을 잊지 못하는 마음은 굳이 따지면 굉장히 즐거운 마음이에요? 아니면 약간 상실감에 빠져 있는 어떤 슬픈 마음입니까? 그죠? 애상적인 마음인 거죠. 그리고 어딘가를 항상 떠돌아다니고 뭔가를 잊지 못하고 새가 지저귀고 있는데 새가 노래한다라고 하지 않고 새가 운다라고 해요. 즉 시적 화자는 뭔가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처 없이 떠돌고 이동하면서 뭔가의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저 새라는 대상도 나처럼 내 마음처럼 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 보조사, 역시 산새 역시 운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산새도 울고 있는 거죠. 삼수갑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여러분 눈과 똑같은 역할을 하죠. 눈도 시련이고 고개도 시련이에요. 우리가 어딘가를 이동하고자 할 때 고개가 있고 언덕이 있고 넘기 힘든 곳이 있으면 힘든 법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적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에 대한 제가 배경 지식, 이 시적인 의미 하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문학적 접근으로 우리가 시어라든가 문장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만 한번 잡아봤어요. 상황은요, 뭔가 새 소리를 듣고 있는데 새도 자기처럼 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적 화자는 뭔가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가는 과정이 녹록치 않아요. 눈도 내리고 있고 고개도 있고요. 이렇게 삼수갑산 돌아오지 못하는 곳인데 어딘가에 또한 미련의 마음도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서는 기분은 뭐 긍정적인 기분은 아니겠죠. 뭔가 상실감, 슬픔, 회한 뭐 이런 거겠죠.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기억은 시적 화자와 상반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새도 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에서 말하는 산새는요, 시적 화자와 동일시 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잘 드러내고자 쓰이는 객관적 상관물이자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얘가 틀리죠. 그리고 니은은 시적 화자에게 놓인 방랑길을 비유한다. 우리가 방랑길이라는 세련된 말로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많이 이동한다. 뭔가 많이 가요. 오늘도 갔대요. 그럼 계속 가왔다는 거예요. 또 갈 거라는 거예요. 7, 80리 그리고 60리 가는 처지예요. 그래서 방랑길을 의미한다. 맞죠? 그리고 눈도 내리고 그리고 고개도 있는 그런 방랑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맞습니다. 사실 문제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문제에 대한 어떤 접근을 같이 이 문제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귿은 시적 화자 이국지약 의식을 강조한다. 이건 딱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불귀, 다시 불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삼수갑산.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삼수갑산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련이 지금 있는 거예요. 훌쩍 다 그냥 떨쳐내고 가고 싶기도 하지만 또 뭔가 미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갈등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국에 대한 지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떤 삼수갑산의 처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15년 정분을 잊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국지향 의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죠. 그리고 분노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막 정리한 그냥 말이 되어 나오는 대로 그냥 정리한 부분을 보면은 그냥 슬프고 회한에 젖어 있고 그리고 뭐 고민되고 뭐 갈등되고 그리고 힘들고 사는 게 뭐 녹록치 않고 뭐 그런 느낌이지 우리가 분노의 정서를 대변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새도 위에서 온다. 즉 시적 화자가 울기 때문에 산새도 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 뭔가 방랑의 상황에서 느끼는 서글픈 자신의 처지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분노, 막 격렬하게 화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여기서 잡아놓은 어떤 상황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많이 방랑하고 방황하고 이동하고 시련이 있고 한다고 해서 분노하고 하는 건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2번입니다. 현대시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잡으시고요. 상황이 안 잡힐 때는 서술어를 잡으시라고 했습니다. 새가 운다. 그리고 나는 먼 길을 간다. 그리고 잊고 싶은데 못 잊는다.
그리고 또 내가 보기에 새도 운다. 그리고 고기의 길을 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정서를 잡아내시면은 관련되는 시어, 맥락에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배경 지식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비문학적 접근으로 우리가 작품 안에 다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현대 문학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다가오는 시험에서도 다 맞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현대문화 바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안 풀릴 때마다 제가 드렸던 팁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